역사학은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해석이란 두 축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어 왔다. 랑케로 대표되는 실증주의 역사학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실증주의 역사학은 객관적 진실에 주목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법은 역사가의 주관성과 사회적 맥락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콜링우드를 비롯한 주관주의 역사학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칸은 사료 검증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역사가의 선택과 해석이 필연적으로 주관성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로 정의하며 역사가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했다. 가의 일문단은요, 실증주의와 주관주의 역사학을 절충한 카의 역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증주의와 주관주의를 절충한 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문단, 우선 칸은 사실을 과거에 대한 사실, 역사상의 사실, 역사적 사실로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 대한 사실이란 실존적 경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과거 사실이 언어적 표현을 통해 기록된 것이다. 다음으로 역사상의 사실은 과거에 대한 사실 중에서 역사가가 선택한 사실을 말한다. 칸은 과거에 대한 사실이 역사상의 사실로 승격되는 것은 오로지 역사가의 판단, 즉 역사가의 주관성에 달려있지만 역사가는 사실에 대한 지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역사가는 사실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가는 과거에 대한 사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한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역사가는 자신의 관점과 문제의식에 따라 특정 사실의 역사적 중요성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이 여러 역사가에 의해 인정받으며 역사적 사실이 된다. 역사상의 사실은 변화와 재해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역동적인 특성을 띠지만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중요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정태적인 특성을 가진다. 정리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사실은 과거 사실은 언어적 표현 기록이 되겠고요. 역사상의 사실은 역사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실은요, 여러 역사가에 의해서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한편 주관주의 역사학을 주장한 콜링우드에 따르면 역사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오염되어 있어서 과학적 객관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가는 과거와 직접 대면할 수 없으므로 역사가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소거한 채, 즉 주관을 완전히 배제한 채 과거를 완벽히 재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서 칸은 역사가의 책임감과 상상적 이해를 강조했다. 이때 상상적 이해란 단순히 사료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과거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카가 강조한 상상적 이해의 개념도 나타나 있고요. 역사가의 책임감과 상상적 이해를 강조한 카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문단은요, 카의 역사관은 역사의 객관적 진실을 모호하게 만들고 사회적 맥락에서 지나치게 상대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역사학을 단순히 과거로 기록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를 해석하는 역동적인 학문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카의 역사관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나문단, 나의 일문단. 역사학에서 언어로의 전환은 역사의 연구 대상을 과거 사실 그 자체에서 과거 사실을 지칭하는 언어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의 실제를 표현하는 매개체로서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으로 소시르로 대표되는 기호학적 언어관의 영향을 받았다. 일문단은 역사학에서 언어로의 전환의 개념과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문단, 소시르는 언어를 기표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적인 기호 체계로 보았다. 기표는 소리로 드러나는 기호적 형식을, 기는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말한다. 소시르는 기표와 기의 관계는 자의적이며 1대1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기표는 기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비트겐슈타인 역시 언어는 개별적인 실제를 직접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포함한 가족 유사성을 표상한다고 주장했다. 가족 유사성이란 특정 집단에 속한 각 대상이 본질적 속성들을 동일하게 가지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인 유사성을 통해 하나의 범주로 묶일 수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개별적인 꽃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개별적인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적인 유사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처럼 완전한 표상은 불가능하고 언어가 추상적일수록 왜곡은 심화된다. 따라서 언어는 실제를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낼 수 없다는 점에서 지시적 불투명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단은 언어의 지시적 불투명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문단 이는 사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다. 특히 문헌 사료는 저자가 실제를 언어화한 기호 작업의 산물이므로 과거의 실제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저자의 의미화 과정을 중시하여 당시까지 사료라고 불리던 모든 자료를 텍스트로 재개념화했다. 여기서 텍스트란 단순히 기록된 글을 넘어 역사가들이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역사학 자료였던 문서뿐만 아니라 그림, 낙서, 조각, 의북 등의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텍스트로 망라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포괄적으로 확장했다. 즉, 사료가 텍스트로 재개념화되면서 역사학의 연구 대상이 확장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3문단은요, 언어로의 전환이 가져온 사료의 재인식 및 텍스트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문단 한편 텍스트는 그 시대의 언어적 관례와 규범에 따라 작성되므로 저자가 속한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 가에서 나 모두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가 의미를 생산하고 조직하는 방식이나 일련의 규칙을 담론이라고 한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담론화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요, 담론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입장을 중심적인 가치로 만들기도 하고 사회적 맥락과 관련해서 권력 구조나 이데올로기 형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위대한 업적으로 찬양받기도 하지만 식민지 침탈과 원주민 학살에 서막을 연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담론은 특정 입장을 중심적인 가치로 만들기도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권력 구조나 이데올로기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3문단은요, 텍스트와 담론의 관계 및 담론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가는 특정 역사가가 주장한 주요 개념을 유형별로 언급하고 나는 특정 관점의 등장이 해당 분야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정답은 2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아주 가까이 1번에 있었네요. 가는 역사성의 사실을 과거에 대한 사실이 승격된 것으로 변화와 재해석이 어려워 정태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완전 다르게 해석했는 것이네요. 앞부분은요 맞는 얘기지만 뒷부분은요 변화와 재해석이 높다는 점에서 역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단락은요 맞는 부분을 선생님이 포인트 잡아서 동그라미를 쳐놓았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40번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역사서가 기이 없는 기표들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고 과거 사실의 객관적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역사서에는 저자가 부여한 절대적 의미란 존재할 수 없으며 역사적 의미는 독자의 주관적 해석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B는 역사학 연구가 과학적 반복록에 기반해야 하며 도덕적 평가나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역사서술에서는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역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역사가의 필수적 과제라고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3번이었습니다. 보기의 B는 역사의 가감없는 전달을 위해서 가의 카는 과거의 상상적 이해를 갖는 것을 위해서 이들 모두는 역사가의 자아를 속아야 된다는 점에서 동의하겠군. 자, 그런데 상상적 이해는요 단순 사료 수집을 넘어 과거 인물의 생각을 재구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왜 맞나요? 주관적 해석, 주체적 역할 이 부분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번도 당연히 맞는 얘기. 4번에 콜링 우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역사는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항상 오염되어 있어서 객관적 확보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4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왜 맞는 선지일까요? 보기의 B는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죠.
그리고 나의 소실은요, 기표와 기인은 거의 자의적이고 둘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보기의 비 주장에 대해서 나의 소실은 부정적 입장을 드러낼 것입니다. 기획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칸은 과거의 사실이 역사상의 사실로 승격되는 것은 역사가의 판단이라고 보았죠. 즉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은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는 사실에 대한 지배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즉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은 객관적 해설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는 객관적 사실을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지나친 주관성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칸은 과거에 대한 사실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이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은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견지라는 것은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킴에 해당하는 뜻이었습니다.